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하고 주식회사의 조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금씩 했는데 여러분 많이 왔죠? 많이 왔습니다. 주식회사 앞쪽에 다른 회사도 검토를 해봤고요. 하여튼 여러분이 짬짬이 요 시간을 좀 잘 활용해서 사용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식회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식회사는 이제 설립 등등 나오겠지만 뭐 이제 사실은 우리 회사법은 주식회사가 꽃이죠. 꽃이고 처음에도 가장 많이 나오니까 조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검토해 가는 게 여러분이 도움이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기본 강의라든지 집중 강의 때 강의를 들어야 되겠지만 듣지만 그 하나만 한 번만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니고 수험은 반복인 거 아시죠? 천하의 진리입니다.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해도 해야 되지만 반복해서 숙련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숙련이 돼야 됩니다. 정말로 어, 자다가도 깨어서 물어보면 예, 대답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러한 긴장감 속에서 숙련된 학습이 있어야만이 시험에 합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입니다. 반복. 자, 일단 첫 번째 우리 발기인 그 288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기인은 주식회사에서 존재하는 것이죠. 존재하는 하나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설립 단계에서 존재하는 주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기는요. 그래서 설립할 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기인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조문이 나오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주식을 설립하면은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야 된다. 일단 첫 번째 하나, 정관 작성은 주식회사에는 누가 한다? 발기인이 한다. 여기 하나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추가적 논점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발기인의 수는 몇 명을 해야 될 것인가? 발기인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한번 수문 내용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자격수 제한 없습니다. 숫자도 몇 명, 자격도 없어요. 누구든지 모여서 어,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디까지 물어볼 수 있냐면 자격 부분과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공법인도 가능할 거냐? 예를 들면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죠. 가능합니다. 그러면 무능력자도 가능할까요? 무능력자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알겠죠? 이런 겁니다. 그죠? 이런 거다. 공법인도 가능하지만 당연히 뭐죠? 자연인도 가능했지만 법인도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럼 일단은 발기는 회사 설립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뭐 너무 기계 많이 들어가면 이게 뭐 잡다하게 또 조문 설명이 아니니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조문과 관련되는 내용만 한번 좀 설명해 본다면 발기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회사 설립할 때 해야 될 의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주식회사 설립은 모집 설립과 발기 설립으로 나눠지잖아요. 그죠? 어떤 방식으로 설립을 하든지 간에 처음 하시면 그게 헷갈려요. 발기 설립일 때는 발기인들이 주식을 인수하는 거 맞다. 모집 설립은 외부에 모집되는 자만이 주식을 인수하고 발기는 한 주도 인수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죠? 물론 여러분들은 똑똑하니까 그 생각 안 하겠지만 처음 하시는 그죠? 분들이 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 아예 전제를 깔아주는데 다시면서 발기는 주식회사 설립과 관계없이 방식 관계없이 반드시 뭐죠? 발기인들은 주식을 한 주 이상 인수를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알겠죠? 모집 설립을 하더라도 발기인들 자기네들이 조금이라도 한 주라도 인수하고 그죠? 그 남은 부분에 대해서 외부
인수인에 그죠? 이렇게 모집을 하게 되는 것이지 반드시 발기는 한 주 이상 인수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하나만 조금 더 나아갑시다. 이렇게 의무를 부담하는데 나중에 발기인들은요. 회사 설립 과정에서 설립중 회사를 거쳐서 회사가 설립 등기를 해서 완전히 회사가 될 때까지 이 발기인들은 존재하고 회사 설립에 관여를 합니다. 처음부터 관여를 했기 때문에 이 발기인들은 상당한 어때요? 의무와 또 부담을 갖게 됩니다. 물론 특혜도 주어지지만 그죠? 부담을 갖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책임을 부담한다는 거죠.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전문으로 또 나올 겁니다만은 여기는 납입 담보 책임하고요. 납입 담보 책임하고 인수 담보 책임이 우리 발기인에게 아주 무거운 이걸 우리가 자본 충실 책임 원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본 충실 책임 원칙이라고 해서 이거는 전 주주의 그죠? 전원의 동의로도 면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책임을 부담한다. 뭐 이 정도까지 일단 여기 해놓으면은 발기인과 관련돼서는 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조문 문제로서는요. 그래서 2번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문제를 보시면 상법상의 회사는 발기인이 될 수 없다. 회사는 뭐예요? 회사는 법인이잖아요. 발기인 될 수 없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된다 그랬죠? 된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기는 됐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반드시 주식회사를 하면서 넘어가서는 안 될 조항이 하나 나옵니다. 289조죠. 289조. 예, 정관입니다. 정관. 알겠죠? 정관입니다. 정관입니다. 정관. 알겠죠? 정관. 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관. 우리가 정관 그러면 앞쪽에서 나왔던 회사들 중에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의 정관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왔어요. 좀 기억이 나야 되는 것이죠. 이 정관은 회사 설립에 아주 중요한 하나의 키포인트가 되는 구성 요소가 되는데 한명회사 합자에서는 정관을 바로 작성하고 설립 등기함으로써 바로 설립이 됐었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유한책임회사도 정관 작성하고 설립 등기하면 설립이 됩니다. 단위 차이점은 유한책임회사는 설립 등기 시까지 어때요? 출자를 다 이행해야 된다는 하나의 그 출자 이행 전제만 깔려 있을 뿐이죠. 나머지는 다시 말하면 정관에서 사원도 확정되고 출자 이행 문제도 거기서 정관으로 다 해결하고 회사를 운영해 갈 기관도 정관으로 다 정리가 끝난다는 것이죠. 그게 거기 다 나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물적 회사의 기본적인 회사인 주식회사는 어떠냐? 정관의 작성을 가보겠습니다. 가보면은 우리가 회사 설립도 주식회사는 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관 작성, 우리 절대적 기재사항이죠.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부분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정관 작성은 누가 하느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발기인이 합니다. 알겠죠? 발기인이 한다. 그래서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해서 적고 또 거기 정관에는 누가 기명날인한다? 발기인이 기명날인 서명해야 된다. 그러면 이 정관에 적어야 될 절대적 기재사항은 뭐냐? 여기 나와 있다. 이걸 여러분 한번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 목적, 상호 3번이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죠. 해석상 논의가 있는 부분이죠.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다. 잘 보세요.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다. 자, 먼저 비교를 한번 해놓겠습니다. 5번 가보시면요.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도 어디 들어야 된다. 여기에 정관에 기재되어 있다. 자,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 똑같이 총수죠. 좀 내용이 다른 거죠. 3번은요. 여기에 바로 수권 자본주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수권 자본을 표시한다. 다시 말해서 회사가 발행할 때 모든 주식을 다 발행하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 발행할 것도 여기 함께 적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설립 이후에 이사의 권한을 줘서 신주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여기에 주는 거죠. 그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수권자본주의의 한 편이라고 봅니다. 알겠죠?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수권자본주의 하는데, 다시 말해서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는 예를 들면요. 천주라고 합시다. 천주. 이거죠. 그럼 5번하고 비교해 본다면 5번은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한 주식 총수니까 다시 말하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을 천주를 적어 나왔다 해서 천주 모두를 다 회사 설립할 때 발행하라는 뜻은 아닌 거죠. 이 말을 볼 때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 총수를 정할 수 있다는 거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 주권자본주에서 천주 속에서 우리 설립할 때는 다 발행하지 말고 500주만 발행하자라고 적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알겠죠? 이해됐죠? 설립할 때. 그러면 나머지 500주는 어때요? 설립 이후에 신주를 발행할 때 그 500주 범위 내에서 수권자본 범위 내에서 뭐 한다? 주식을 발행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이게 수권자본주의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할 주식 총수 500주를 정했잖아요. 이거는 전부 다 발행이 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우리가 자본 확정의 원칙 그래가지고 정관에서 그 회사의 자본금이 정해졌으면 그 자본금이 다 들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자본 확정의 원칙인데 현대에서는 자본 확정의 원칙이 변형돼서 운영되는데 이것도 어때요? 변형돼서 운영되는 거죠. 수권자본주의에 의해서 천주를 다 발행하는 원래는 발행해야 자본 확정주의 원칙에 맞는 것인데 다 발행하는 것이 아니고 500주만 발행한다는 거죠. 그 대신 500주에 대해서는 다 발행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부분적인 뭐죠? 자본 확정주의가 적용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비교를 하자면 우리가 유한회사 가면 어때요? 자본금이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는 자본금 총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본 확정주의를 주식회사보다는 더 엄격하게 지켜졌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정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완화된 그죠? 완화된 자본 확정 알겠죠? 확정 원칙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원칙이 적용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냥 여러분들이 조문으로 따져본다면 그 정도 여러분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관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이제 정관에 대해서 조금 나올 겁니다만, 변경해서 나올 겁니다만은, 이러한 판례가 얘기해 줍니다. 이 정관은, 우리가 규범적 성격이 있는 거로, 우리가 판례가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해석도 규범적으로 해석을 해줘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정관을 어떻게 보냐면 판례가 실체를 자치법규로 봅니다. 그래서 법 해석하듯이 규범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으로 해석하도록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객관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정관과 관련해서 좀 생각해 보면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객관식 선택형 혹은 그죠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된다면 네 번째, 액면 주식 있잖아요. 주식에 액면 주식 발행할 때는 그 한 주의 금액이 정관의 절대적 계상이다 놓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본점 소재지. 이 본점이죠. 그런데 지점 소재지는 정관의 절대적 계상이 아니에요. 근데 비교를 하자면 우리 나중에 보겠지만 등기사항이 나오거든요. 등기사항에는 지점과 본점이 어때요? 본점이 등기사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회사를 공고하는 방법도 적어야 되고요. 여덟 번째는 사원이 아니고 발기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적게 되어 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더 이제 여기서 중단해야 되겠는데, 그럼 발기인을 우리가 누구를 발기인으로 볼 거냐가 문제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회사를 설립하는데 엄청난 역할을 다 했어요. 실질 역할을 다 했어요.
그 어떤 실질적으로 행사, 한자가 발기일까요? 그냥 어때요? 여기에 정관의 발기인의 이름을 적고 명시적으로 적고 실질적으로 활동을 안 했다 하더라도 이 자를 발견해 볼까요? 우리 판례는 어때요? 형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알겠죠? 형식적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정관이나 있죠? 여기에 명시적으로 발기인으로 기재된 자만이 발기인이고 아무리 회사 설립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형식적으로 표현되지 않는 자는 발기인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다. 됐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머지 뭐 밑에 보시면 그 사망사항은 공고하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조문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문제 조금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 거기 5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5번 가보시면 뭐라고 나왔어요? 이렇게 한번 나옵니다. 주식회사의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 그죠? 5번에 가보시면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은 액면 주식을 발행할 때 한 주의 김액, 맞죠? 또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권자본지, 맞죠? 회사가 성립 후에 발행할 주식의 총류와 수, 틀렸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권에 대한 제한은 없다는 거죠. 또 회사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총수는 있습니다. 말기의 성명이 있죠. 그래서 이 3번 부분이 점 3이 있죠. 틀린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된다는 것을 예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뭐 쭉 넘어가셔갖고 여러분들 이제 조문 문제를 하나 더 본다면 문제 하나만 더 있을까요? 밑에 위로 더 올라와서 볼까요? 이런 거 볼까요? 뭐 2번, 3번 나왔던 거 이렇게 나왔어요. 2번에는 17회 때인데 발기 설립, 모집 설립이나 정관은 발기인이 작성한다. 맞아요. 그 다음에 3번에 가보시면 발기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는 정관의 절대적 기상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조문 2개밖에 못 살펴봤지만 짬짬이 여러분 한들 생각하시고 이게 너무 길면 또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반복한다. 숙련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이런 어떤 스터디 영상이 도움이 될 거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